뭐 그런 1등 하는 기업들. 그러나 1등이 생각보다 탈환되기 쉽지 않은 뭐 그런 기업들. 10명 중에 한 8명은 다 애플을 꼽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확신이 드는 기업에 집중을 하고 모르는 기업은 버려라. 자, 요즘에 이제 세계화가 멈추고 이제 탈세계화 된다고 하는데, 미국 증시도 사실은 이제 어쨌든 패권 전쟁에서 이기면서 지난 10년 동안 뭐 미국 증시 그냥 계속 우상향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탈세계화 되면 미 증시도 우상향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요즘의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은 이제 결국은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요. 뭐 지수가 우상향하느냐와 어떤 대장주들, 대형주들이 우상향하느냐 같은 이야기이면서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의 전체 경제가 안 좋아지느냐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지만 탈세계화 또는 뭐 미국을 또 견제하는 여러 나라들 이런 얘기로 제가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강했던 그런 중심축에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을 쓰는 청소년들한테 이거 미국 거라서 써 그러면 되게 웃을걸요. 그리고 또는 테슬라를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야 이거 미국 전기차라서 타? 그럼 진짜 웃을걸요. 또는 나이키 신발을 신는 사람한테 야 미국 브랜드니까 사냐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쳐다볼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미국의 지금 기업들은 뭐 강달러가 또는 미국의 패권주의가 만들어낸 기업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탈세계화에 훨씬 유리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니어도 애플의 브랜드, 코카콜라의 브랜드, 맥도날드의 브랜드, 나이키의 브랜드, 테슬라의 브랜드는 오히려 훨씬 더 강해질 수 있고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주식은 그 나라를 보는 건 환율이나 이런 부분일 수 있지만 특히 대장주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세계적으로 좀 선점을 한 그런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는 크게 흔들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공감하는데요. 이세무 사님 말씀대로 어쨌든 종목은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영원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영원하지는 않겠지만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한 기업에 대한 거는 좋은 회사들을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좋은 회사 글로벌 주식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몇 년이 지나도 지금보다는 주가는 굉장히 더 높을 것이다. 좋게 본다. 혹시 하는 거 한 개씩 정도 있을까요? 워낙 글로벌 주식이니까요. 망하지 않는 기업이면 되겠죠. 네. 망하지 않는 기업이면 뭐 지금 현재 감성을 다 자극하는 뭐 애플 이런 것들도 망하지 않는 기업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뭐 거의 1등을 하는 너는 뭐 비행기를 만드는 업체 그리고 비행기를 만드는데 물론 무기도 생산하는 뭐 이런 보잉 같은 거 하여튼 뭐 그런 1등 하는 기업들 그러나 1등이 생각보다 탈환되기 쉽지 않은 뭐 그런 기업들 그러고 모멘텀이 있는 거 성장 모멘텀이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 애플 카라는 게 나올 수시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뒤에 먹거리가 있냐 없냐 그래서 이제 성장성이 더 멈추느냐 안 멈추냐인데 얘는 더 성장성이 나올 게 남아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단순한 논리죠. 만약에 정말 하나만 꼽으라면 누구나 10명 중에 한 8명은 다 애플을 꼽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그 제품에 대한 대체 가능성의 여부인데요. 사실 넷플릭스 요즘 주변에 보면 티빙 보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뭐 미국의 얼마트 우리나라에 와서 망하고 나갔잖아요.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테슬라조차도 대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테슬라, 왜냐하면 현재도 테슬라를 타는 사람이 그렇게 주변에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 전기차 시대에서 테슬라가 압승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자율주행까지 가면 모를까 현재 시점에서 테슬라가 완전 대체 불가능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면 애플에 대한 대체 가능은 뭐 삼성전자의 갤럭시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의 이야기죠. 시총이 뭐 지금 몇 배가 차이 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런 대체 불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의 측면에선 현재 애플 하나만 꼽자면 또는 또 다른 기업을 찾는다면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을 비슷하게나마 누가 만들 수 있느냐? 야, 이거 얘네밖에 못 만드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 제일 좋은 하나를 찾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포트폴리오 가져갈지 좀 불안한 투자자분들에게 추천하는 투자 방법, 대표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여러 번 강조하지만 자기가 확신이 드는 기업에 집중을 하고 모르는 기업은
버려라. 왜냐하면 그걸 모르면은 내가 확실히 없으니까 떨어지면 팔고 싶어지고 또 잠깐만 올라도 뭐 이제 이제 본전 안 내 하고 팔게 되거든요.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이 회사가 100% 올라가는 이제 확신이 있다면은 그걸 오히려 떨어지면은 마음적으로 또 내가 돈 생기면 더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대부분 다가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를 못하고 팔거나 뭐 심리적으로 못 이겨내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시장이 전혀 연연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내가 시장이 뭐 상관해서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싼데 내가 생각에 너무 싼데 그 시장하고 상관없이 사 먹을 수 있다. 일단 내가 확신이 드는 기업에 좀 집중을 해라. 그 포트폴리오 개수는 더 늘고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오히려 뭐 금액이 뭐 10억 이하다, 1억 이하다 그러면 더 작은 한두 종목, 세 종목 이내로 해라.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다음에 딱 붙는 단어는 분산이거든요. 분산 그렇죠. 효과.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라는 말이 거의 고유 명사인데요.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일단 분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짜는 거예요. 그럼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는 사실은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위험을 낮추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낮추고 싶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위험을 낮춘다는 얘기는 결국은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을 보이려면 종목도 중요하지만 업종이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IG 넥슨,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네. 또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최근 한 달 동안 올라간 거 비슷하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 얘기는 중복해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업종별로 하나씩 픽하는 게 훨씬 좋은 거지 한 업종에서 여러 개를 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종 선택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을 보여야 하니까 당연히 업종 선택이 중요하고 내가 만약에 5종목을 사고 싶다. 5 업종에서 한 종목씩 픽하면 됩니다. 3종목을 사고 싶다. 3 업종에서 한 종목을 픽하면 되고요. 그럼 매직 넘버는 몇이냐? 배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뭐 소액으로 하시면 뭐 한 3개 정도. 좀 금액이 크실수록 5개, 뭐 6개, 7개 이렇게 늘려나가시면 되고요. 왜냐면 10억 하는데 난 한 종목 1억 이상은 하면 좀 불안한데? 마음이 불안할 수 있죠. 우리가 마음 편하게 돈 벌려고 주식하는데 마음 막 불편해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10억 하는데 하나 1억이 적당해? 그럼 10종목 사시면 돼요. 근데 10종목을 살 때 업종을 다르게 사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직 넘버를 내가 선택해서 업종을 선택하고 그 업종 내에서 정말 편안한 투자 하시려면 초보자일수록 대형주에 가까운 또는 나는 좀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싶다. 왜냐하면 지수가 1년에 막 100%, 200% 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배 대표님이 템백을 잘 잡는 이유는 중소형주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예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시장 수익률 정도로 좀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대형주가 차라리 편안한 투자일 수 있고 반대로 나는 좀 강소기업들 좀 찾는 눈 길러서 시장 수익률보다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매직 넘버가 만약에 5종목이라면 5개의 업종 그 업종 내에서 뭐 한 1,000억에서 2,000억짜리 이렇게 중소형주 선택을 하시면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겠죠. 네. 자, 이번에는 좀 질문지 없던 질문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곧 있으면 2023년이잖아요. 네. 2020년에는 주식과 부동산 또 유튜브에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 몰렸잖아요. 그때 큰 돈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작년에는 NFT랑 메타버스에 돈이 크게 몰렸었고 올해는 뭐 예금 쪽에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2023년에 좀 부자 될 기회는 어디에 있는지랑 그 다음에 2023년 맞이해서 어쨌든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뭐 자기개발과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두 분이 이제 경제의 자유를 달성한 지 꽤 되셨으니까 이런 자기개발적인 요소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바꿔야지 지금보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자가 될 기회라는 표현이잖아요. 네. 그럼 어찌 보면은 난 2억이 부자야. 그러면 100% 수익률 몇 년 동안 달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한 은행 5%면 고금리인데 근데 5%로 복리로 계산을 해도 아마 1억으로 2억 되는 것도 한 6, 7년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2억이 부자라는 마음 갖고 있는 분 별로 안 계실 거라면 일단 은행은 제껴놔야죠. 또는 채권? 당연히 제껴야죠. 채권에서 1억으로 10억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는 5억으로 20억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자의 기준의 금액을 벌려면 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투자의 가장 절대 명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내가 하이 리턴을 얻고 싶으면 하이 리스크를 짊어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뭐 과거의 코인 투자랄지 또는 유튜버들이 없을 때 야, 이거 뭐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해서 근데 지금 작가님 150만 유튜버가 되고 일반 직장인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고지를 훨씬 점령을 빨리 하신 이유가 위험을 감수한 거죠. 그래서 만약 2023년에 부자가 되고 싶은 데는 어디냐? 위험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 그러면 그 위험한 곳을 찾는 눈은 어디서 찾는 거냐? 계속 찾아다녀야죠. 기본 베이스부터 해서 여태까지 투자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왜냐하면 저는 차트 공부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과거를 알아야지 현재와 미래 예측도 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근 한 5년 동안 코인 시장은 어땠고 주식 시장은 어땠고 또는 뭐 그림 쪽도 굉장히 뭐 열풍이 불 정도였죠. 그림 시장은 어땠고 그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은 어땠고 그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흐름을 그냥 공부하고 야 여기서 굉장히 고위험이지만 고수익이 나올 수 있는 데인데 라고 판단하는 투자 대상이 있다면 제가 그걸 뭐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겪어보지 않은 2023년에 대한 뭐 단순한 예측밖에 안 될 테니까. 근데 분명히 뭔가 나오겠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망설일 거예요. 코인 망설이었죠. 또는 코로나 직후에 1400포인트대의 거래소 투자 망설였었죠. 왜냐하면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위험한 자산을 찾았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야, 이 위험을 내가 감수하고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 확률적 확신입니다. 한 90% 이상의 확률적 확신이 든다면 1억으로 5억을 벌 기회가 있다면 들어가는 게 맞죠. 그게 어디라 할지라도 2023년 투자 대상이 어딘지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건 분명히 위험한 걸 거고 여러분들이 꺼릴 거예요. 그 꺼림을 이겨낼 수 있는 공부 정도로 하시고 확률적 확신이 든다면 과감하게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이게 뭔가를 세상에서 큰 수익을 내려면은 물론 종목을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을 좀 보는 지혜가 필요한데 앞으로 세상이 이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잘 알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게 꼭 책으로 통해서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가장 이게 주식시장에서 제일 탓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뭔지 아세요? 없는데 갑자기 새로운 게 생겨나는 세상에 없는데 갑자기 새로 생겨나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은 앞으로 지금은 없는데 이제 앞으로 새로 생겨나는 거 그걸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이제 뭐 10배는 쉽게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내가 책을 많이 보거나 또 아니면은 영화로서도 할 수 있어요. 영화나 그럼 영화에 이렇게 보면 뭐냐? 자 로봇이 세상을 다 움직이고 있고 가상현실 세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공상과학에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세상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로봇 관련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이 시장이 안 좋은데도. 그러나 이 로봇은 앞으로 우리가 사람 인건비는 계속 비싸지고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로봇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런 세상, 그 다음에 또 UAM이라든지 하늘을 날아다니는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세상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을 때 그런 업종에서 찾아보는 기회를 찾아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걸 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다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팔지를 못해서 못 버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또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보면서 오히려 리포트에서는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매도 리포트를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내려고 그래요.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 몰라. 물론 뭐 차트적인 거,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적인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못 쓰는 리포트들을 제가 리포트 플랫폼으로서 만들어서 제가 불리시라는 리포트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좀 매도 리포트를 적극적으로 내서 개인 투자가들이 좀 잘 팔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자 하는 것들을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파는 거랑 그다음에 세상을 보는 지혜를 갖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개발은 그렇게 책이나 영화나 이런 거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뭐 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를 감지하거나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내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필요한 거 사람들이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운영하는데 사람들 인건비는 비싸. 그러면 내가 이제는 로봇을 쓴다든지 키오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대체 가능한 그 기기들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업종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좋은 메시지에 담긴 대표님의 회사의 PR 잘 들었습니다. 나도 내 유튜브 PR하면 안 돼? 한번 해주세요. 현재 구독자가 어떻게 되시죠? 정치 현상이 심한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잔뜩 기대하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지금
아직 20만 돌파를 못하고 정체를 한 6개월 이상 19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김 작가님 채널은 뭐 후딱후딱 10만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김 작가님 채널 나왔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또 이제 신규 몇십만 느신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뭐지? 저는 슈퍼개미 이세무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사람 채널 가서 좀 영상 좀 봐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이제 유튜브 채널을 제가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주식시장이 좋지 못한 요즘에 이럴 때 투자자들이 좀 가져야 할 마음가짐만 한 번만 좀 조언해 주신다면 세무사님부터. 아까 사실 내용 중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마음가짐은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딱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 10분 중에 한 6, 7분들은 마음은 떠났어요. 마음은 떠나는데 계좌가 남아있죠. 왜? 본전되면 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계좌는 터 있는 상태고 돈은 여기 묶여 있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주식시장에 관심은 이제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제일 저는 안 좋은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좋은 상태로 바꾸기 위해선 우리 평생 투자 시대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저금리 시대랑 100세 시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로소득이 또는 사업소득도 근로소득이라고 친다면 사업도 몸으로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정말 길어봐야 60, 더 길면 70? 근데 우리는 이제 평균 연령이 85, 90, 100세 시대거든요. 그러면 근로를 하지 못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30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특히 저금리 시대에 물가 인상보다 더 큰 수익을 내야지 내가 이겨내는데 그럼 주식시장을 떠나서는 안 되죠. 그럼 요즘에 일시적으로 올해는 주식시장 망했네, 내가 잘못됐나 봐, 이런 좀 패배의식이나 자책감 갖지 마시고요. 주식시장은 원래 그렇게 파도처럼 흔들립니다. 파도가 내려가기만 하면 땅끝으로 꺼지겠죠. 하지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니까 그 올라가는 시점이 곧입니다. 곧. 오늘이 아니더라도 한 달 후 또는 연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버티시면 위로 올라가는 상승파도를 탈 수 있으니까 버티시고 공부하시면서 좀 버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시장 제가 한 24년, 3, 4년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겠죠. 물론 큰 위기도 겪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간 하락장도 많이 겪었는데 근데 이게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도 많이 겪어서 그런지 그게 이렇게 하락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공포심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 저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번에 또 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건데 제가 항상 이때 해주고 싶은 말은 이 또한 지나가리다. 근데 결국은 주식은 만약에 좋은 주식을 들고 있다면 결국은 올라오더라는 거죠. 올라오는데 대부분 이제 그걸 이제 언제 올라갈지 얼마 가격이 얼마인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공부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이럴 때 특히 공부 많이 하셔서 또 위기 때 더 좋은 정보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싸게 사셔서 나중에 이제 큰 수익을 할 수 있고 지금 또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 같고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살아만 있으면 투자라는 기회는 계속 온다고 봐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다 보면 투자의 기회는 오히려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23년에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럼 일반 사람들이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가장 크게 가로막는 건 뭐라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부자가라는 게 사람마다 가진 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운이라는 책 썼었죠. 네, 그렇죠. 운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하게 슈퍼개미가 된 거는 운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봐요. 운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는데 근데 그 운에 잡을 수 있는 내가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 그릇을 되려면은 예를 들면 돈으로 따졌을 때 돈을 물로 비유한다면은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면 소주잔에다가 아무리 내가 물을 채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양동이를 들고 콸콸콸 틀면은 이걸 가득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그릇이 크기가 물이 정상적으로 안 나오고 있다가 근데 이게 평생에 안 오느냐. 그러니까 좀 늦게 오는 사람, 빨리 오는 사람이 이게 그 사람의 이제 운인 거야. 근데 그걸 양동이를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운은 내가 기회가 10년에 한 번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운을 올 때 양동이를 양껏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 양동이의 그릇을 키우진 않고 그냥 소주잔 들고 이 양동이만큼 물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가 실패하고 있으니 그런 기회는 계속 오히려 위기가 기회잖아요. 그 위기 때 내가 벌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또 거기에 대한 모종을 만들어 놓는 거죠. 또 시드머니를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자가 되는데 운이 필요한데 그 운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좀 키우자. 네. 제가 좋아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책에서 읽은 건데 니버의 기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네. 바꿀 수 없는 것을 참는 인내,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구분하는 지혜,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거를 사실 고민하고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못 바꾸니까. 그러면 사실 바꾸기 제일 좋은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데 가로막는 자기 자신의 습성이나 성격, 뭐 습관 이런 거에서 좀 딱 듣고서 생각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게으름하고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제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좀 제가 이렇게 독서 클럽을 또 하나 운영을 해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제가 20년 이상 재테크에 몸담으면서 그래도 약간 바이블로 삼을 수 있는 네. 책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읽었었는데 거기 정확히 나온 단어인데요. 일단 두려움 때문에 부자가 못 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리스크를 감내하지 못하는 부분인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위험을 감내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고수익 나는 투자? 고수익이 있으면 당연히 고위험을 감내해야죠. 또는 직장인인데 사업할 기회가 있었어? 그 사업할 기회의 위험을 감내해야죠.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좀 깨쳐야지 부자가 되는 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럼 두려움을 깨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나라고 봤을 때 당연히 용기겠죠. 그래서 좀 두려움을 깨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게으름인데요. 사실 용기는 있는데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데 가만히 집에 누워있는 사람이 많죠. 소위 말하는 천지빛깔입니다. 그죠? 10명 중에 9명, 100명 중에 90명은 주말에 그냥 집에 누워있죠. 왜? 말로는 난 다 할 수 있어 하는데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거죠. 왜? 게으름 때문인데요. 그럼 그 게으름을 이겨내기 위한 가장 좋은 건 결국은 약간의 동기부여 또는 희망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제가 세무사 공부할 때 딱 책상 앞에 붙여놓고 공부했던 건데요. 뭐 욕심을 버리거나 노력을 하거나 그러면 결국 거기서 말하는 노력이라는 게 게으름의 반대죠. 열심히 살자. 그러면 열심히 사는 데 대한 동기부여 그게 이제 욕심이라는 표현을 그 문장에서는 쓴 건데 욕심 또는 뭐 동기부여 또는 희망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쁜 습관이 게으르고 두려움이라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어떤 희망과 또는 용기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네. 세무사님이 그 책상 앞에 있던 욕심을 버리거나 노력을 다하거나 네. 김작가 TV의 그 메인 카피가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맞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좀 친분이 있는가. 네. 제가 그때 명함 받아 보고서도 느꼈고 그때 저한테 이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라고 한번 말을 했는데 또 비슷하네요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두 분 나와주셨는데 세무사님은 이번 영상을 통해 드디어 올해는 구독자 20만 명 돌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진환 대표님께서는 올해 또 새롭게 런칭하신 서비스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신 시청자분들은 2023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슈퍼게임 이정윤 세무사 배진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